다음 달 6월 3일, 3일까지 치열한 이제 본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마감한 결과 7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일단 한 양강, 일중 뭐 이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강 일중 그게 사약 뭐 약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양강은 아무래도 뭐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죠. 지금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지지율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재명은 3년 동안 선거운동 해온 인물입니다. 3년 동안 해갖고 조직 다 다지고 그런 상황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시작이죠.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 그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에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조사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전략 짜고 사람하고 하면은 촉박하지만은 선거운동 기간에 충분히 추격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개혁신당 이준석이 또 등록을 해서 일중 이렇게 그 부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있는 정당 후보들에게는 기호가 우선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 1번이 됐고 가장 그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2번이 됐고 이 세 번째로 큰 정당이 조국당인데 조국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래서 후보를 안 냈죠. 못 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이준석이 4번이 됐습니다. 3번은 없습니다. 조국당인데 조국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감옥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그리고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때 뭐 대권 주자로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만 지금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7사람입니다. 1번이 이재명, 2번이 김문수, 3번 없고 4번이 이준석, 그 다음에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이렇게 됩니다. 그 국회 의석이 있는 곳에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붙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붙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더 앞선 번호를 받았고 5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6번을 받았죠. 그리고 그 4번을 받았고 5번을 받았죠. 5번 받았고 6번 받았습니다. 3번이 없으니까 6번 받았고 그 다음에 무소속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송진호 후보가 앞에 섰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다음에 서는 이 상황이 됐는데 자 선거운동은 자 오늘 0시부터 이제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같이 뛰는 김문수 후보는 현장형이죠. 노동운동도 하면서 항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파 물류센터로 가고 이재명은 또 무슨 내란 종식 이것도 들고 나오기 위해서 그 프레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강화문 청계광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번 선거도 뭐 내란 종식 선거다. 그래서 이 청계광장 거기에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 뭐 이런 것이 막 벌어졌었죠. 거기서 또 내란 정치 프레임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29일, 30일 동안 30일 날 진행이 되고 이번에 사전 투표 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는 6월 3일 나오는데 저녁 8시까지 6월 3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3일 당선되면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하죠. 이 구도를 보면은 일단 좀 그림칙하게 걸리는 것이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등록을 했는데 이준석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합니다. 어쨌든 한 자릿수로 계속 나오는데 한 5% 나오는 데도 있고 3자 대결로 했을 때 이재명과 지금은 이제 김문수 이렇게 했을 때 한 5% 정도 나오기도 하고 6%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3%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표를 잠식하면은 물론 이 민주당 쪽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찍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몇 퍼센트 가져가느냐. 지금 박빙의 승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상당히 좀 꺼림칙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2022년에 0.73% 차이로 표가 갈렸는데 뭐 이준석이 한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에 대비를 한다면 한 1, 2%만 가져가도 이게 승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자, 이 상황이어서 이준석이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준석이 과연 실제로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본인이 드랍할 수 있는 그 기간쯤 갔을 때 본인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준석은 선택을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이준석이 자기 딴에는 유의미한 이 득표를 할 수 있다. 3등을 하면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아니고 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출마를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주. 그리고 그 경우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이 정도 표가 내가 받았으니까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대선 이후에 대선 주자급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을 노리겠죠. 자, 그런데 그 정도 괜히 이 투표 본선에 끝까지 완주했다가 좀 민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아주 표가 아주 그냥 1%도 안 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1% 정도라든가 이렇게 민망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안 까는 게 낫겠죠, 본인에게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그 명분을 이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괜히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준다. 이런 걸로 해서 뭐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단일화는 본인이 안 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구도를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이 약간의 변수가 되는 이준석의 등장이 좀 뭔가 그림칙한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레이스를 시작을 해서 보수파가 총 결집을 해서 확 치고 나가면은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다. 너무 이렇게 상당수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후보도 내지 못할 거다. 무슨 뭐 가처분 뭐 이런 것 때문에 후보도 내지 못할 거다. 기호 2번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별도로 가게 돼서 나중에 또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했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변수를 잘 타고 넘어야 되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됐는데 일단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난 밤에 전당원 ARS 투표 결과로 당 지도부 이제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됐죠. 무산돼서 그 상황에서 후보를 등록을 오늘 했는데 후보 등록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후보가 된 것은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도 이것은 질문 내용이 어제 밤 9시까지 실시된 후보 교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이 후보 교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의 설문을 하면은 대다수 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지지층에서 그래도 경선을 통해서 3번의 경선을 해서 뽑힌 후보가 쌍권 지도부, 건영세, 건성동에 의해서
내려앉혀지는 거. 여기 이 자체에 대해서 후보 교체 자체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지도부가 마치 한덕수 후보를 염두에 상정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한밤중에 새로운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한덕수 후보가 30몇 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등록을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 책임 당원들이 일종의 그 반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그 과정에서 분열된 이 국민의힘 안이 분열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합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후보가 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고, 그 다음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이제 포옹을 하는 그 사진이 오늘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선배님을 깍듯이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뭐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갔습니다. 의원총회. 어제 그 의원총회 가서 어제 한참 파문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기존 입장을 피력을 하는 바람에 또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 가서 일단 큰 절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고 또 의원들은 기립해서 이제 박수로 맞아주고 했는데, 물론 아직 이게 앙금이 가시지 않은 모습도 오늘 의원총회에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의원들이 한 30명이 불참했다. 물론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많이 가 있죠. 지역구에 많이 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와서 새로운 후보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 한 30명 정도가 불참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추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수영, 성일종, 추경호 이런 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어총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지만은 그때 이 단일화와 관련한 이 논란에 반감이 있는 의원들이 불참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선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각 시도 선대위까지 다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레이스 돌입하면은 그것은 다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마치 당권을 겨냥을 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때 이 단일화 파문이 일어났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편에 섰습니다. 당 지도부로 막 비난을 하면서 한덕수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김문수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딱 후보가 되니까 다시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가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화살을 겨누는 그런 모습까지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라. 대선 경선에서 적각 단일화를 내걸고 당선된 것에 대한 사과하라. 이것을 계속 그 전에 이를 후보파는 그런 요구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도 돕지 않으려면은 그냥 빠져야 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봐서 본인이 안 하기 싫고 당권에 이제 당권 도전 대선 후에 당권 도전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아예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과거 일을 지나간 일을 다시 후벼 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지도 초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물론 비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강단 있게 밀어붙인 측면도 있었죠. 그러면은 이 당 상황을 자고우면하지 말고 쭉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이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